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78회 방송입니다. 제3의 정치 중에서 지도자의 자격 제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난맥상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저렇게 문제가 많다는 점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지, 아니면 지금 미국을 리드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인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난맥상 중에 난맥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지난번 월성 1호기 폐기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444개의 문서를 파괴했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대에서 밝혀진 것 중에 10개가 2018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겠다니, 이게 아니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지금 북한으로 옮겨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검토조차 하겠습니까? 이야말로 반역자 중에 반역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구한다 하면서 야단들인데 대한민국의 정권 담당자들은 천하태평입니다. 구하겠다고 말만 하지 언제 구하겠다, 얼만큼 구하겠다, 아무런 약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전국을 미안한 얘기지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이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악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에 속아 지금 대한민국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진영에서 이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 즉 반동자들을 이길 수 있는 지도자로서 어떤 자격과 또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력, 경륜, 경험 또는 신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내가 한 번이라도 귀에 듣고 또 본 사람, 또 스크린에서 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본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눈길과 손길이 가는 건 인지상정이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뭐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과연 그런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정신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응어리가 져서 못 살겠답니다. 병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재인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눈 감고 찍겠답니다. 그 사람을 선정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러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문재인은 지금 상대편 시민들의 증오를 먹고 정치력을 키우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재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문재인을 극렬하게 옹호하는 세력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만일에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이 제1의 정신이고 과제고 행동이 제일 원칙이라면 이 나라는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문제는 우리 자유진영이 4분 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을 쫓아내겠다, 탄핵하자. 어쩌면 작년 8.15나 10월 3일 날 그 100만이 넘는 군중이 계속적으로 모였고 또 힘을 과시했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군중은 아마 해방 이후에 아마 그88 올림픽 이후에 모여본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전히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자유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가하고 더 저항하며 또 피파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몰입하다가 그가 쫓겨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모든 게 허사가 돼버리죠. 현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어쨌든 흘러가는 물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또는 상대편에서 그 누가 정권을 잡든 그는 후에 모든 악정과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정권을 청산하는 게 대한민국의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년 단임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의 악정, 악행을 청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문재인이 지정한 사람이 설사 되더라도 문재인은 제1순위로 처단돼야 할 반역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을 처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지거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차기 대통령의, 차기 지도자의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크게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문재인은 흘러가는 물이고 그가 물러났을 경우에 이제 그가 저질러 놓은 온갖 오물과 쓰레기와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아마도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이 난장판, 이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5년의 세월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지도자는 할 일이 너무 많죠. 문재인의 똥을 치우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의 정책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 B, C, all but 클린턴. 클린턴이 취했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기 정권, 차기 지도자는 A, B, M이라고 할까요? all but 문재인. 문재인이 취했던 모든
정책과 제도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일이 말이죠. 자,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정권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악의 씨를 뿌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87 체제 이후 노태우 정권부터 이 악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개혁파는 87 체제 이후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과 건국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룬 30년을 이어가야 될 노태우 정권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봅니다. 이 30년을 되돌리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30년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악마와 같은 문재인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41%밖에 받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비록 소수인 10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지만 저들을 앞세워서 지금 현재 뭔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보수 우파가 세상의 책임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권을 잡는 일이겠죠. 앞으로 2년 뒤에 어쨌든 무력으로 또는 완력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는 그리 쉬워 보이진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문재인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민주당 정권은요, 지금 공수처에 목을 메고 있죠. 190석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불안한지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브레이크를 거니까 아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저들입니다. 저들의 공수처 설립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문재인의 안위입니다. 퇴임 후 안위. 자, 공수처뿐만인가요?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수가 저들의 190석이라는 얘기죠. 저 190석으로는 조금 더 보태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과연 문재인을 우리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법대로? 아마도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누가 된다면 190석을 가진 저들과 플러스 우리 국민의힘 중에 일부 또 배신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탄핵이 되고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국회 구성을 재구성하지 아니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칼잡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그 기본적인 조건은요, 현재 국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 국민의힘 103명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모두 사표를 쓰고 대통령과 동시에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사표를 쓴 것을 처리를 하고 한두 달 안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실시해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22대 국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윤석열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노회한 정치인일까요? 오로지 대통령 돼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회한 정치인일까요?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2022년에 대통령이 된 후 제22대 국회가 다시 있는 2024년에 이제 한 2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래 되면 그동안 가장 힘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과연 3년 차서부터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국민은 또 그 집권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줄까요? 지금부터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은 1+103명이 사직생으로, 그런 각오로 차기 정권 탈환의 각오를 밝혀야 합니다. 또 그런 각오를, 약속을 밝히는 지도자 후보라야 합니다. 그것이 차기 지도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솔직하고 현실적인 자유진영의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말로 자유진영 시민들의 해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